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81회 차 결과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은 4등에 적중을 하면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고등수 적중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76회 차에서는 공유드린 최종 픽이 3등에 적중을 하면서 적중 금액 100만 원을 받았었는데 이번 81회 차 4등 적중 금액은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회차였지만 투표율 15%의 가장 큰 이변이었던 토트넘의 무승부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이변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그래도 마음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축구토토 승무패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공유드리는 최종 픽이 절대 정답지가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신이 오셔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살아 돌아와도 정답지를 매 회차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몇 년간 많은 분들이 골 때리는 TV를 사랑해 주신 만큼 공유드린 최종픽에서 2등, 3등, 4등 적중을 많이 했었지만 1등은 한 적이 없다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81회 차 같은 경우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4번 경기 울버햄튼 대 본머스, 6번 경기 에스파뇰 대 아실셀타의 경우는 저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배당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절대 결과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울버햄튼 미친놈들이 페널티킥을 3개나 내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에스파뇰이 슈팅 숫자는 아실셀타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결과는 3대1 승리를 하는 경기들을 기본적인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는 예상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구독자분들께서는 저처럼 기본적인 기록이나 데이터, 배당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고 들어보시고 픽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는 꼭 자신만의 이변 경기, 한두 경기는 꼭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운대와 맞는 회차가 왔을 때 1등에 적중을 할 수 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을 승무패 매 회차마다 투자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 내에서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앞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81회 차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랜드포 대 레스터시티. 자, 양팀의 맞대결 전적에서 브랜드포가 승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찝찝하긴 하지만 이번 시즌 기록적인 면을 분석해 봤을 때 브랜드포의 승리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는 역시 브랜드포가 4대1로 승리를 했고, 선제골은 레스터시티의 부오나노테 선수가 득점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요한의 위사 그리고 케빈 샤드 선수의 해트트릭이 나오면서 4대1 브랜드포가 승리를 했고,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스터시티는 수비에 가담하는 인원은 많은데 수비 라인이 정리가 안 돼서 뛰어들어오는 브랜드포의 선수들에게 공간을 너무 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브랜드포의 승리 적중을 했어요. 자, 이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뉴캐슬. 자,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번 시즌 성적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점 언급을 드리면서 필드골이 너무나도 안 터져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슈팅 횟수는 많은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도 언급을 드리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패배 단통으로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에이스 자원인 에제 선수가 복귀를 한다라는 점에서 무승부는 받쳐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기 내용적으로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슈팅 16개를 때렸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팅 횟수는 많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분석 내용처럼 결과적으로는 크리스탈 팰리스는 한 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면서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고, 저는 사실 뉴캐슬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가 좀 굉장히 난해한 팀이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이 경기에서 뉴캐슬이 유효 슈팅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게 또 특이점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뉴캐슬은 앤서니 고든 선수가 측면에서 낮게 깔리는 패스를 강하게 골대 쪽으로 찾았고, 그 공이 마크 게이 선수의 발에 맞으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자책골이 나왔었죠.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후반 로즈타임에 다니엘 무노즈 선수의 헤딩 득점으로 극장 동점골을 기록을 하면서 1대1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3번 경기 노팅엄 대 입스위치.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이번 시즌 기록만 놓고 본다면 노팅엄이 홈에서 승리를 하는 게 맞지만 입스위치의 경우는 노팅엄보다 더 낮은 점유율의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노팅엄이 쉽게 득점하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는데 아쉽게도 노팅엄이 페널티킥을 성공을 시키면서 1대 0으로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노팅엄이 쉽게 득점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말은 그대로 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노팅엄이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하긴 했지만 이변을 노렸던 저로서는 좀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자, 4번 경기 울버햄튼 대 본머스였죠. 이 경기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울버햄튼이 페널티킥을 3개나 내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살다 살다 페널티킥으로만 본머스의 클루이베르트 선수가 해트트릭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던 경기였는데 뭐 어쨌든 경기 결과는 결과니까 울버햄튼이 2대 4로 패배를 했던 경기였고 울버햄튼의 요르겐 라르센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지만 클루이베르트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전반 초반 케르케제 선수의 골도 있었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2대 4로 패배를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울버햄튼의 게리 오닐 감독이 본모스에서 잘린 걸 울버햄튼에서 받아준 거기 때문에 은혜 갚아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를 또 져버리니까 참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자, 5번 경기 알라베스 대 레가네스. 자, 이 경기는 처음부터 이변의 냄새가 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 팀의 기록적인 면을 비교해 봤을 때 대등하다라고 보이는 경기인데 알라베스의 승리에 너무나도 낮은 1.65라는 정배당을 준 게 토사장의 개수작으로 보인다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알라베스는 점유율을 가장 낮게 가져가는 팀이고 롱볼을 선호하는 팀인데 보통 이런 팀의 상대팀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짧은 패스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수비 라인이 높을 때 알라베스의 공격이 잘 먹히는데 원정팀 레가네스의 경우는 점유율 16위로 점유율도 라리가에서 낮은 축에 속하고 오히려 롱볼 활용은 라리가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롱볼을 알라베스보다 더 많이 활용한다라는 점에서 알라베스의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알라베스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레가네스가 로드리게즈 선수의 헤딩 득점으로 0대 1로 앞서고 있다가 후반 막판 87분에 알라베스의 비센테 선수에게 결국 동점골을 내주면서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로 분석 내용 그대로 경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경기 에스파뇰 대 알시셀타. 자, 이 경기는 뭐 기본적인 데이터로는 에스파뇰의 승리를 선택할 수가 없었던 경기였는데 에스파뇰이 3대 1로 승리를 했고 경기 내용적으로는 알시셀타가 점유율을 거의 80% 가져가면서 슈팅 숫자도 2배나 많았었는데 에스파뇰이 이날 그냥 뭐 되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스파뇰의 골은 거의 뭐 손흥민 선수가 번리전에 넣었던 푸스카스상 받은 골처럼 카르도나 선수가 자기 수비 진영 근처에서 볼을 잡고 혼자 단독 드리블을 해서 원더골을 넣으면서 에스파뇰이 선제골을 넣고 시작을 했고 두 번째 골은 코너킥 상황에서 우당탕탕하다가 카브레라 선수가 밀어넣은 득점이었죠. 그리고 알시셀타의 아스파스 선수가 페널티킥 득점으로 따라갔지만 경기 막판에 에스파뇰의 왈리드 체드라 선수가 알시셀타의 뒷공간으로 빠지는 패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키면서 3대 1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에스파뇰의 승리는 선택하지 못할 경기라서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자, 7번 경기 바야돌리 대 AT 마드리드, 8번 경기 비아레알 대 지로나.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7번 경기와 8번 경기 묶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7번은 AT 마드리드의 투표율이 몰렸고 8번은 비아레알 승리의 투표율이 몰린 상황인데 AT 마드리드의 원정 배당이 1.4대의 정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배당에서 이변이 많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무승부 이변을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상 배당 때문에 기분이 찝찝할 뿐이지 최근 경기 내용적인 측면을 본다면 AT 마드리드 승리에 무승부를 같이 바쳐가는 건 무리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비아레알 대 지로나의 경우는 비아레알의 승리에 투표율이 몰려 있지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과 선수 결장자적인 측면을 봤을 때 비아레알에 이렇게 몰리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아레알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역시 바야돌리드는 AT 마드리드의 0대 5 대패를 하면서 적중을 했고 비아레알은 지로나와 2대 2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9번 경기 첼시 대 아스톤 빌라. 이 경기는 많은 고민 없이 첼시의 단통 승리로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기본적인 이번 시즌 기록을 비교해 드리면서 주중 컵 경기에서 첼시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승리를 기록했지만 아스톤 빌라는 주축 자원들의 체력 소모가 크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기는 첼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3대 0으로 첼시가 승리를 하면서 기분 좋게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10번 경기 맨유 대 에버튼. 이 경기는 맹구 새끼들이 뒤통수를 잘 치긴 하지만 에버튼과의 상성적인 측면에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에버튼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맨유가 보여줬었고, 에버튼의 최근 득점력 고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패턴적으로 맨유의 2연속 무승부는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맨유가 이변을 내기에는 에버튼이 너무 못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맨유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었고 4대 0으로 맨유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득점은 레시포드 선수와 지르크지 선수가 각각 2골씩을 기록을 했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 제일 빛나 보였던 선수는 맨유의 아마드 디알로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11번 경기 토트넘 대 풀럼.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기본적인 이번 시즌 데이터를 비교해 본다면 토트넘의 승리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배당적으로 무승부를 의심해 볼 만한 배당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토트넘의 주축 자원인 비카리오 골키퍼와 로메로, 반더벤 같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탄탄하지 못하다 언급을 드리면서 토트넘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었고, 결과는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81회차 가장 큰 이변이었던 토트넘의 무승부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12번 경기 리버풀 대 맨시티. 자, 이 경기 사실 양 팀의 기록적인 데이터 비교를 해보지 않았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맨시티가 똥을 싸고 있지만 언제든 살아날 수 있는 게 맨시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표율상 맨시티의 승리가 20%밖에 안 몰리는 건 진짜 오랜만에 볼 수 있는 광경이라서 리버풀의 승리를 빼고 무패 투픽으로 가보는 게 축구토토 승무패에서는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리버풀의 무패로 선택을 했었는데, 그냥 잘 나가고 있는 리버풀이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제 선택은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죠. 자, 13번 경기 라요 대 빌바오. 라요의 경우는 이번 시즌 슈팅에 비해 득점이 너무나도 안 터져주고 있고 주전 미들 자원인 우나이 로페즈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 또한 양팀의 상대 전적에서도 빌바오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빌바오의 윌리엄스 형제와 쿠르제타, 오이안 상케트 선수의 마무리 능력을 믿고 라요의 단통 패로만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언급드린 오이안 상케트 선수가 후반전 56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멀티골을 터뜨려줬고 1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을 1대 2로 바꿔주면서 라유의 단통 패배에 적중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14번 경기 소시에다 대 베티스. 양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 무승부가 많았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갈리게 된다면 홈팀 소시에다의 승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로 원정팀 베티스의 경우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마르크 로카 선수와 조니 카르도소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불안함을 노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공격적으로도 우측 측면 공격 자원인 포르날스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전 자원의 손실이 큰 베티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베티스의 경우가 이번 시즌 원정 기준 골 기대 득점값 대비 실제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라리가에서 XGDF값 최하위 꼴찌를 기록 중인 것도 언급을 드리면서 소시에다 역시 홈 기준 XGDF값 꼴찌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득점에 실패하면서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지만 소시에다는 주중 유로파 경기를 홈에서 치르면서 이동으로 인한 체력 소모가 없었고 2대 0 승리를 기록한 반면에 베티스는 체코 원정을 가서 체코리그 11위를 기록 중인 물라다볼레브슬라브를 상대로 2대 1로 패배를 하고 다시 소시에다 원정길을 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베티스가 불리하다. 소시에다의 승무 투픽으로 가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지만 골대법 계산 결과 무승부가 가장 낮은 확률로 계산됐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홈팀 소시에다의 단통 승리로만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2대 0 소시에다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사실상 필드골은 터지지 않았고 베티스의 디에고 요렌테 선수의 자책골과 오야르시아발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2대 0이 나온 경기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홈 기준과 원정 기준 기대 득점값 대비 실제 득점이 꼴찌인 팀들끼리의 대결이 맞았다라고 보이네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81회차 경기 결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쭉 말씀을 드려봤고 저는 축구토토 승무패 82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금요일 밤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